저는 천성교회 김인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중환합회 패스파인더 지도자협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이게 저희 클럽입니다. 천성클럽이에요. 많죠, 사람.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지난 작년 여름에 일산 킨텍스에서 이제 봉사할 때 이제 같이 중고등학교 봉사하는 아이들과 테드 윌슨 목사님하고 찍은 것입니다. 자, 이 패스파인더 오늘 해달라고 이렇게 왔는데요. 왜 부르셨어요? 왜 오늘 패스파인더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부르셨나요? 네? 길을 찾아달라고.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패스파인더 활동을 하고 싶으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점점 커가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청년분들은 내가 오늘 왜 여기 앉아있지? 사모님이 여기 앉아있으라고 해서 앉아있는데 애들이 하는 거에 내가 앉아서 지금 뭐하고 있지? 야, 오늘은 진짜 끝났다. 일단 끝나거나 맛있는 거나 사달라 그래야 되겠다. 지금 이러고 계실 거예요. 패스파인더 오늘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저희 가족이에요. 저희 가족도 아까 저분과 마찬가지로 딸이 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8월에 이제 같이 찍은 사진이에요. 저는 처음에 이제 2013년에 이제 카자흐스탄에 이제 처음 패스파인더 교육을 하러 갔어요. 제가 2010년도에 이제 패스파인더 교육을 받고 우연한 기회에 이제 미국을 가서 패스파인더 활동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이라는 데에서 교육 요청이 왔어요. 패스파인더에 대해서 좀 가르쳐달라. 근데 제가 한지 몇 년 안 됐거든요. 그래서 가르쳐줄 게 사실 없는데 거기서 이제 이 송종국 목사님이시라는 분이 꼭 좀 와서 교육을 해달라.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장점이 뭐가 있냐면 긴 교육을 짧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아주 스파르타로. 그래서 3박 4일 동안 이분들하고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교육을 했습니다. 여기 이분들이 어디서 왔냐면요. 여기가 카자흐스탄에서 열렸는데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여러 스탄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서 여기로 온 겁니다. 이 교육을 받으러.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작았지만 그 작은 것을 다른 사람한테 나눠줬을 때 그들이 너무나도 크게 받는구나. 이건 정말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이제 2015년에 여기 이제 사할린입니다. 러시아 사할린에 또 지도자 교육을 하러 가고 또 중국의 여러 곳을 이제 지도자 교육을 하러 갔습니다. 뭐 나중에 보시면 여기는 이제 심양에 150명의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교육을 하러 옵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그 근처에서 오는 게 아니라 8시간, 어떤 사람은 이틀 정도를 기차를 타고 와요. 기차를 타고 와서 중간에 하루 자고 또 버스를 타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교육을 하러 받으러 왔을까요? 도대체 왜? 여러분들은 왜 패스파인더 교육을 받으려고 하시나요? 우리가 이거를 알지 못하면요. 이거 받을 필요 없어요. 그리고 받아도 금방 잊어버려요. 이분들도 제가 이러고 나서 작년 2017년이죠. 2017년도에 대만에 갔는데 여기서 만난 어떤 분이에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저를 보더니 굉장히 반갑게 얘기해요. 만나서 반갑다고. 제가 여기서 교육을 받았노라고. 그리고 그 이후로 패스파인더 활동을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거기 갔던 사람들이 몇 명이 같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패스파인더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훈련시키길 원하십니다. 대원들을 훈련시키기도 원하시고요. 또한 지도자들도 훈련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아내랑 그 전까지 이제 저 혼자 갔어요. 저 혼자 가다가 이제 저희 아내랑 같이 이제 인도 교육을 한번 가러 갔습니다. 인도에서도 여기 아실지 모르겠는데 김진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그때 가 계셨었어요. 근데 뭐라고 처음에 말씀하시냐면 집사님, 저한테 대장님이라니까 대장님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얘네는요 너무나 무식합니다. 머리가 너무나 나빠서 교육을 해도 모릅니다. 아침에 가르쳐줘도 또 까먹고 점심에 가르쳐도 또 까먹고 저녁에 가르쳐도 또 까먹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너무 굉장히 미안해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교육 이제 마치고 나서 김진선 목사님 저희한테 말씀했습니다. 대장님, 저 회개했습니다. 이 청년들이요 굉장히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가르쳐줄 때하고 그들을 지도자로 세울 때하고 이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패스파인더 이런 거라는 걸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도자로 쓸 수 있도록 같이 결심하시는 시간이 되면은 굉장히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작년 2017년과 2018년은
파키스탄에 갔습니다. 여기 이제 지성배 목사님 계시는 파키스탄 삼육대학에서 요 삼육대학교 학생들과 그쪽 그 지역교회 학생들을 데리고 같이 마스터 가이드 교육을 하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쭤본 거예요. 왜 하려고 하십니까? 왜 패스파인드? 왜 패스파인더를 하려고 합니까? 지금 요즘 혹시 이 말을 아십니까? 뷰카란 용어를 아십니까? 이게 경제 용어인데요. 지금 요새 이제 현재 시대를 이야기하는데요. 어떠냐면 제가 영어는 잘 못하니까 영어는 그냥 읽어주세요. 굉장히 변동성이 강하고요. 자, 그리고 불확실성이 있고요. 그리고 복잡성이 있고요. 모호성이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예전에는 예측이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을 간다고 예상이 되어졌어요. 좋은 대학을 가면 이런 좋은 회사에 들어간다고 예상이 되어졌어요. 그럼 좋은 대학 가서, 좋은 학교 가서 애들이 잘 먹고 잘 살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 세상이 어떠냐면요, 청년이 49세래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렇게 좋은 직장을 들어갔는데, 직장 들어가면 남자는 몇 살이에요? 한 27살 됩니다. 그럼 49살이면은 22년, 제가 46이거든요, 올해. 근데 이제 한 3년 지나면 이제 퇴직이에요. 그러면 역시, 야, 사람은 전문직이야. 애들이 이제 의대 공부를 시켜야지. 그리고 의대나 변호사를 공부를 시킵니다. 자, 병원 폐업률이 84%예요. 한 해에 100개 그 동네 의원이 개업을 하면 84개가 문을 닫습니다. 개업할 때 돈 조금 드나요? 돈 엄청 들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은행에서 다 빌려줬는데 요새는 덜 빌려준대요. 옛날보다 하도 폐업률이 높아서. 변호사도 지금 쉬고 있는 변호사가 17.6%가 쉬고 있고 회계사는 32.6%가 쉬고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 현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옛날에 공부를 잘 시키고 좋은 대학을 보내면 이 아이들이 성공해서 잘 살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들이 다 지금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 공부할 때도, 제가 어렸을 때도 부모님은 굉장히 저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결과는 굉장히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목동 보니까 여기 굉장히 학원 가잖아요. 저도 8학군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결과는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시키면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우리가 훈련시키고 있습니까? 그 아이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까? 저는 학교 교육의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포커스를 어디다 두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장을 얻으려고 하는데 내가 어디에 포커스를 놓고서 직장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가? 좀 더 좋은 급여, 좀 더 결혼하기 좋은 것,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구원을 얻기 위한,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교육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학교 교육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신앙 교육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근데 우리는 신앙 교육이 중요하다고 마음은 먹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되어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진화론을 5일 동안 배워요. 그리고 교회 와서 잠깐 1시간 창조론을 배울 때도 있고 안 배울 때도 있어요. 그 아이들을 두고서 우리가 아이들을 신앙대로 양육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올바로 커가기를 바라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교육은 해주지 않으면서 평일에는 이러한 무수한 학원들을 다니게 하면서 안식일에 우리가 잠깐 1~2시간 교회에 와서 예배 잠깐 드리는 것으로 그들의 신앙이 자랄 것이라는 그러한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 그걸 교회에 바라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에 와갖고 그런 어떤 좀 잘 안 되면 목사님이 쟤를 잘 좀 잡아줬으면, 이런 아쉬움을 갖고 있진 않을까?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또는 내가 얼마나 이 건물 안에서
이 실내에 갇힌 공간에서 무엇인가를 배우고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적게 천연계에 가까이 가고 있는가. 엘렌 G 화이트 여사는요, 세자녀 지도법의 45페이지에서 성경 다음으로 천연계가 우리의 위대한 교과서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경에도 보면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냥 가만히 앉아서 새를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저렇게 새도 기르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지? 왜 이렇게 성적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지? 왜 이렇게 직장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지? 왜 이렇게 먹고 살 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지?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있어서 저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언젠가는 몇 년 전까지는 저는 굉장히 매년 불안했어요. 올해 경기가 어떻게 될지. 근데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경기 사정이 나아지나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경기 사정이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은 맨날 놀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 일을 주셨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이지 그 외의 사정들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천연계를 보고 천연계 속에서 활동을 할 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얼마나 경쟁하는 것들을 많이 아이들에게 보여줍니까? 1등 해야 돼요. 1등급 해야 되고 시험 붙어야 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애들이 다 나의 경쟁자야. 우리 얼마나 아이들에게 이런 경쟁이 아닌 연합을 가르칩니까? 패스파인더는요, 천연계 활동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활동하고 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져 있는 천연계 친화적인 활동이고 천연계를 가까이 할 수 있는 활동인 것입니다. 그리고 경쟁이 아니라 연합하여 만들어가고 또 300여 가지 기능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재능을 찾고 그것이 자신의 직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고안되어진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또한 같은 개념,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몇 세부터 시작하냐면 5살 때부터 16세까지 각 연령별 발달 단계에 맞춰서 교육할 수 있도록 재림교회 고유의 교육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통화를 했는데요. 어떤 분께서 오후에 애들을 한두 시간 정도 뭐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 패스파인더로 하면 어떨까 싶어서 전화를 드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참 그게 어려워요. 안 돼. 저도 안 되더라고요. 저도 안식일날 오후에 하고는 있지만 2시간으로 패스파인더 활동을 다 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이 패스파인더 활동은 나중에 정말 우리가 교육기관이 문제가 되고 교육기관에서 정말 삼육교육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가정에서 아이들을 그 연령에 맞게 교육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5세부터 16세까지 각 연령별로 다 나눠져 있어요. 클래스가. 우리 애가 학교 뭐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있고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 고등학교가 있는 것처럼 각 클래스마다 각 수준에 맞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모 168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어린이들은요, 선교사들이 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혹시 뭐 죄송하지만 앞으로 재림이 몇 년 정도 남았을 것 같으세요? 죽기 전에 왔으면 합니다. 그러시군요. 네, 맞아요. 저는요, 확신하건대 저에게는 50년 이내에 재림이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역사적인 재림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의 개인적인 재림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50년을 다 못 살고 죽게 된다면 그 다음 내가 깨어날 때는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깨어났는데 옆에 모세도 있고 또 뭐 좀 아브라함 뭐 이런 다윗같이 있고 그러면 언제 깨어난 거예요? 의인이 부활할 때 깨어난 거예요. 근데 내가 깨어났는데 옆에 김일성이 있고 뭐 저기 뭐야 저기 징기스칸이 있고 막 이러면 어떤 거예요?
악인의 부활, 아, 나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50년 이내에는 저에게는 재림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죽고 나면 다음에 깨어날 건 재림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의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들이 정말 이 마지막 남았을 때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도록, 선교사의 사명을 갖고 살도록 해야 되느냐? 어떤 것이 정말 우리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요, 다 패스파인더예요. 여기 이제 미국의 위스콘신입니다. 여기 다 패스파인더입니다. 2014년대에 있었던 캠폴이에요. 왜 이렇게 많은 어린이 청소년들이 패스파인더를 할까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브라질에서 열리고 있는 캠폴입니다. 여기에 5만 명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여기 원형 극장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떻게 열리고 있는지 한번 영상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패스파인더입니다. 난민은요, 특별히 아무나 신청한다고 들어가지를 않아요. 어쩌면 합회에서 어떤 꼭 해야 될 것의 80% 이상을 해야지 연합회를 들어갈 수 있고, 연합회 캠퍼리를, 연합회 캠퍼리 참여자 중에서 80% 이상, 20% 되는 사람들이 지회 캠퍼리를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5만 명밖에 여기 못 오니까. 여기가 지금 패스파인더가 각 나라별로 하면은 약 한 80만 명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원들은요, 여기 한번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큰 아주 기회입니다. 다들 이제 캠포리가 재밌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escovar os dentes antes de ir pro estádio. 우리가 뭐 언어는 알 수 없어도 이들이 이 패스파인더를 통해서 얼마나 즐거워하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도 있고요. Hoy aprendí a conocer más personas, a aprender a hablar portugués. Aprendi companheirismo, eu aprendi que com união faz a força. Lo que hemos aprendido es a ser más amigos, a unirnos más como club y algunas palabras en portugués. Nós tivemos dificuldade com água, com energia, mas aprendemos que temos que persistir nas dificuldades e aí a gente vence. 자,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열리고 있는데요. 왜 패스파인더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고 또 여기서도 또 하려고 하십니까? 패스파인더 프로그램은요, 양육 프로그램입니다. 제자훈련 프로그램이에요. 패스파인더에는 이제 두 가지 정신이 있습니다. 뭐냐면 구원과 봉사입니다. 아까 JIT에서도 있었죠. 은혜 예배, 그리고 공동체 봉사. 그래서 은혜와 예배 부분이 이 구원의 부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와 봉사의 부분이 이 봉사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재림교회는요, 모든 사상을 같이 해서 교육하고 있어요. 어떤 교회는 어린이부와 패스파인더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그 사랑을 느끼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이 패스파인더의 두 가지 정신입니다. 패스파인더는 영적 성장 운동입니다. 그래서 패스파인더는 하나님과 구속적 관계 속에서 대원들을 성장시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전인적 교육입니다. 봉사 교육인 것입니다. 대원들의 전인적 인격을 형성하고요. 사랑하고 느끼고 동정하고는 인격체를 형성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사회를 향해 구원과 봉사의 정신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삶을 살도록 하게 만드는 것이 패스파인더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무화적인 봉사가 가능한 인물로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청소년 사역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부에서 하는 청소년 사역. 나이가 몇 세까지냐면요, 31세까지입니다. AY까지, 영 어덜트까지 다 포함되는 청소년 사역 중에 보시면은 패스파인더가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패스파인더 따로, 어린이부 따로, 청년부 따로가 아니에요. 이 패스파인더에서 하는 기능이 원래 그 출처는 AY 기능입니다. 영 어덜트들이 해야 되는 기능 중에 그 중에서 이 11세에서 16세까지에 해당하는 대원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패스파인더 기능으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드벤처 클럽은요. 어드벤처 클럽은 5세부터 10세까지입니다. 처음에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요. 처음에 시작은 이 패스파인더 클럽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패스파인더 클럽이 잘 되고 이것이 확장이 되자 그보다 어린 연령들에 대한 필요, 또한 그보다 영 어덜트는 원래 이제 처음에 이 패스파인더라는 용어를 쓰기 전에 MV라는 용어로 썼을 때 MV와 JMV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우리가 이 청년들도 우리가 이 양육 시스템의 하나, 재림교회 양육 시스템 안에 같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패스파인더와 달라, 이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패스파인더 나이가 지났기 때문에 지금 영 어덜트로서 청년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지, 만일 내가 어린 나이가 어렸으면 패스파인더 활동을 통해서 영 어덜트로 성장해서 여기서 지도력을 키워서 교회의 지도자로 양육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면요, 그냥 직분을 가진 게 지도자가 아니에요. 지도자는 지도력을 발휘해야 하고요, 다른 이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되는 분들이 지도자인 것입니다. 근데 안실학교 교장하다가 교장 안 하면 편하다, 이게 지도자가 아닙니다. 공감하시는데요?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어요. 저희도 많이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는 정말 이 지도자가 양성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교회 직분을 잘 맡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그가 다른 젊은이들 혹은 새로 들어온 사람들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리더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것이 비슷한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 기본 학제랑 비슷해요. 유치원은 몇 년까지, 초등학교 몇 년까지, 중학교 몇 년까지,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몇 년까지. 자, 보세요. 유치원 여기, 초등학교 여기, 중학교, 고등학교, 그 이상 대학교, 대학원 여기. 그러니까 학제랑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한순간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육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령별로 학제를 나누어진 것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패스파인더 연령, 그 이후에 이제 고등학생 연령은 지금은 여기 이제 19세까지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19세가 아니라 22세까지입니다. 6년간의 기간으로 이걸 앰버서더 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연령과 자기의 진로와 결혼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더 알고 자기가 이제 사회에 어떻게 나갈 것인지를 준비하는 앰버서더 활동이 지금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드벤처가 6년이 있고요. 패스파인더가 또 6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앰버서더가 또 7개의 모듈을 6년 동안 하고요. 그 다음에 어드벤트 유스 AY와 또 마스터 가이드는 17세부터 이제 평생 동안 이제 패스파인더 지도자로서 이렇게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5세부터 10세는 리틀램, 이거비버, 일벌, 햇빛, 건축, 봉사. 이건 뭐 나중에 이제 뭐 교육을 받게 되면은 시험을 보시게 되니까 이걸 외우는데 지금은 이렇게 각 연령별로 클래스가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패스파인더도 11세에서 16세까지 우정, 동행, 탐험, 개척, 항해, 인도자. 이렇게 6년간의 또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 가면은 교과서가 있잖아요. 학년별로. 그런 것처럼 그 클래스별로 요 교과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건축과정, 9살 건축과정의 이제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기본 요구사항을 체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레코드 카드라고 해서 요구사항 체크 사인 받고 자기의 어떤 것들을 이걸 다 체크해서 60% 이상 이수를 하면 이제 승급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거는 패스파인더 요구사항이고, 그래서 여기가 보면은 뭐 지도력, 영적 교훈, 천연계의의 야외 기술, 프로그래밍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영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영어, 수학, 뭐 체육, 음악 다 배우듯이 여기도 9가지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배울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혹시 만약에 어느 교회에 여자 지도자만 있으면요, 나가는 게 너무 추워, 힘들어. 그래서 맨날 교회에서 만듭니다. 맨날 만들어요. 남자애들 아주 그냥 죽어나죠. 죽어나. 근데 어느 남자 지도자가 나가는 게 좋아하는 지도자는 맨날 나가, 맨날. 애들은 막 다 여자애들 감기 걸리고 난리 나는데. 그래서 우리도 학교에도 선생님이 여러 명 있어서 여러 과목을 가르치듯이 여기도 만약에 내가 혼자라 할지라도 여러 분야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잘 하지 못하더라도 배워서 이렇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1벌반, 햇빛반, 건축반, 봉사반인데요. 뭐냐면은 우리가 수학 첫째 날 뭐 배우죠? 수학. 중학교 수학 뭐 배우죠? 요새 집합 배우나요? 아, 소인수분해부터 배워요? 아, 저 옛날 할 때 저는 맨날 집합부터 배워요. 첫 시간 집합.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첫 시간은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1벌반도 그렇고요. 햇빛반도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건축반도 같습니다. 같은데 그의 난이도가 약간 달라요. 그 나이에 따라서. 그래서 내가 교사 한 명인데 애들은요 7살이고 8살이고 9살이에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과목을 각자 애들이 자기의 난이도에 따라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만약에 그러니까 교사가 연습되어지지 않으면 중간 그냥 나눠서 하세요. 중간에 여기 봐봐요. 여기 또 만약에 여기가 이제 1벌반이 7살이에요. 7살, 8살, 9살, 10살이에요. 자, 한 8살 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사건의 순서별로 정리된 이야기 차트나 그림책을 만들라. 9살은 못하는 건가요? 9살이 시시하다고 할까요? 10살이 시시하다고 할까요? 다 할 수 있어요. 7살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생애, 죽음, 부활에 대한 이야기책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 가지고도 벌써 7살부터 10살까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근데 이제 10살에 가서면 뭐가 있냐면 그걸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그걸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이렇게까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얘네는 그냥 만들고 그리고 좀 그러니까 나이가 있는 걔네들은 애들 앞에서 그거를 설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같아요. 그래서 패스파인더 프로그램은 저렇게 되는 향상급과 기능이 있어요. 2가지 이 프로그램이 있는 것입니다. 이 향상급과 기능을 통해서 기능은 어드벤처 기능이 71개, 패스파인더 기능이 300여 개 정도가 됩니다. 250여 개 정도고요. 향상급은 이렇게 책자로 이렇게 다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드벤처는 나를 기준으로 해서 4가지, 그러니까 과목이 4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나의 하나님, 나 자신, 나의 가족, 나의 세계. 이렇게 4가지 과목이 있어요. 그리고 패스파인더는 이런 8가지 과목이 있습니다. 개인 성장, 영적 발견, 봉사활동, 친구 교제, 건강 체력, 천연기 학습, 야외 생활, 기능 향상. 이 8개의 과목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꼭 이렇게 한 과목만 파는 게 아니라 어떤 거는 포기하는 게 아니라 8개의 과정을 골고루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중환 앞에 어린이 청소년 양육 시스템에서도 보면은 어린이 청소년 청년까지 이 교회에서는 어드벤처, 패스파인더, 앰버서더 그리고 AY 지도자나 청년 제자 훈련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같이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 여기서 보면은 향상급과 기능이 있는데요. 기능은 이러한 장을 통해서 다양한 기능을 접하고 습득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나에게 소질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학생 시절에, 어린 시절에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리틀램 기능장이 있고요. 이건 리틀램 스타라고 합니다. 스타 별 모양이어서 17개 기능장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빌버는 이거는 칩이라고 합니다. 칩. 그래서 이제 이거빌버 기능장 있고요. 23개 기능장이 있고요. 여기 기능장 보면요. 성경 친구들이라는 기능장 보면 친구가 된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3명의 성경 친구들의 이름을 대세요.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인물은 누구입니까? 분장을 하고 성경 인물의 이야기를 연기해 보세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 할 수 있는 3가지를 말해보세요. 그러면은 얘가 완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에다가 요걸 이렇게 쓰는 거예요. 성경이 친구가 된다는 건 무슨 일인가? 그럼 옆에 다 답을 쓰잖아요. 그럼 너는 이 성경 기능장을 이수했어. 그래서 아이들 이름을 쭉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다 보고를 해요. 얘가 이런 우리 묵동 학원교회에서 이런 기능장에 누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럼 합회에서 기능장을 살 수 있는 종이를 줘요. 기능장을 주진 않습니다. 그럼 그거를 수품단에다가 주면은 수품단에 돈과 함께 주면 수품단에서 기능장을 보내줍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1년에 한 번 내지 2번 기능장 수여식을 하는 것입니다. 자, 크레용과 매직펜 이거 비버. 이거 비버 기능장은 좋아요. 그러니까 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탐험대 기능장도 사실 굉장히 좀 쉬워요. 탐험대까지는 경험하면 된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70여 개 기능장이 있고요. 바구니 만들면 바구니 설명할 것, 바구니 집에 있는 바구니에 대해 설명하고 쓰임새를 알아볼 것, 손으로 바구니를 만들어 볼 것, 선물용 바구니를 만들어 볼 것, 요 정도 하면은 이제 기능장을 주게 됩니다. 근데 패스파인더 기능장은 조금 이제 어려워요. 여러 가지 영역에 있고 조금 어려운데요. 한 250가지 기능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 기능을 막 몇 가지씩 다 가지고 계세요. 여기 기능장에 되진 않았지만 이런 빨래 기능장이 있어요. 빨래 기능장. 빨래판으로 빨래하는 기능장. 예, 진짜 빨래판으로. 그래서 제가 2014년에 미국 갔는데요. 빨래 기능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빨래판 놓고 애들 빨고 있어요. 네, 그런 기능장이 있습니다. 가사 기능장 있잖아요. 어디 있죠? 요리, 고급, 식품 건조, 옷 만들기, 기본 바느질, 요리, 세탁, 예, 과일 통조림 만들기, 퀼트,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은 제과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요리 같은 거 이런 거 조금 하면 하실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기능으로 이제 가르쳐 주게 되는 것입니다. 천연계 학습에서는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천연계 학습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5개 사본업은 이제 예전에 뭐라고 해야 되나, 예전에는 이게 처음에 생긴 게 한 1800년대부터 생겼기 때문에 직업이 이제 목축업이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또 미국에서 많이 있었고, 그래서 과수나 비둘기 양육 이런 것들을 다 직업적으로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궁, 레크레이션 기능, 양궁, 스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근데 이 기능장, 패스파인더 기능장은요, 우습게 보지 말으셔야 될 게,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여기 보면은 활강이라는 스키 기능장이 있습니다. 스키 기능장 기능 요구 사항이 어떤 거가 있냐면요, 20m 이상을 점프를 하라. 네. 5m 이상 점프를 3회 이상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그냥 애들이 조금 하면 될 수 있는, 패스파인더 기능장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조류 기능장도 여기서 보면요, 개인적으로 야외에서 관찰하고 확실하게 식별했던 야생조류 20종의 이름을 열거하라. 하루에 야외에서 본 많은 새의 명단을 만들어라. 높이 날아오는 새 2가지를 말하라. 지역의 새 이름 2가지 이상 대라. 5가지 종류의 둥지를 찾아내어 설명하고 그리거나 사진을 찍어라. 그리고 그 둥지를 지은 새의 종류를 알아내라. 먹이 장소를 마련하고 5일 동안 그곳을 찾는 새들을 보고하라. 패스파인더 기능장은 언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깊이가 깊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중고등학교, 중학교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아이들이 이 정도의 기능장을 땄다면 쉽게 생각해보세요. 이거를 만약에 이런 기능장을 따서 만약에 대학교 그런 거 할 때 낼 수가 있겠나 없겠나? 이거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그런 거 할 때 그런 어떤 특별 전형이나 이런 게 있다면,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기능장은 이 모든 것은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에서 참된 행복을 발견하고 자신의 재능과 에너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치는 재림 청년의 군대의 일원이 되게 도와준다. 그러니까 이런 자기의 재능을 찾음으로써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사명을 어떻게 이뤄낼 수 있을까? 아이들이 그걸 찾아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급한 상황 하에서도 생애를 위하여 준비하게 하고 청소년들이 하나님과 인류에게 유용한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어떻게 도움이 되면서 살 수 있을까? 아주 생각을 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대원들이 자기 발전 프로그램으로 인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능장을 할 때 이런 거 또 해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거를 통해서 그 아이들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발견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능장은 기능장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되고
대원들은 분류된 기능에서 7가지 기능을 이수하였다면 장인 기능장을 수여하고 경대 앞면에 착용하고 1년에 1회 마크 수여식을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패스파인더를 누가 하는 것이냐? 제가 이제 2012년도에 이제 처음 미국에 이제 갔어요. 미국에 가서 연합회 캠포리를 갔을 때 이제 그때 찍은 사진인데요. 이제 요분이 이제 클럽을 이제 처음 데리고 이제 이렇게 캠포리 와서 안식일 날 아침에 이제 뭐라 그러나 검열이라고 해야 될까요? 검열하는 그러한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 대원들이 있고 그러는 건데 대원들만 우리가 이 패스파인더를 하는 것인가? 물론 이거는 어린이 청소년들을 리더로 양육하는 교육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원들만 리더로 양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사나 지도자도 리더로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내가 패스파인더 교사를 할 때는 패스파인더를 하다가 패스파인더 교사를 안 하면 패스파인더를 안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패스파인더는 지금 중요한 거는 이 교회에서 패스파인더 프로그램을 할 거냐 말 거냐가 아니라 여기 계신 분이 내가 패스파인더가 될 거냐 말 거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어린이들을 교회로 리더로 키우는 동시에 그 리더를 양육할 수 있는 성인 리더들을 양육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패스파인더 활동 보면은 어느 모임보다 리더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여기 묵동 학원교회를 오려고 하다가 이제 좀 충격적인 것이라고 해야 되나요? 충격적인 것을 발견을 했어요. 여기 패스파인더 마스터 가이드 수료하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4기. 누가 수료하셨어요? 아, 예. 저도 4기였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어요. 네. 같이 했어요, 저하고. 여기 제 명단까지 다 가져왔어요. 몇 명이냐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분 했어요. 자, 여기 계신 분, 여기 명단 계신 분, 손 들어주세요. 조민들레 집사님 한 분밖에 없으세요? 나머지 다 어디 가셨어요? 예? 나머지 다 어디 가셨어요? 떠나가셨어요? 교회 계신 분은? 2분 계세요, 2분. 아, 예. 뭐 교회 있다 떠나가실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거를 듣고 또 이제 고민에 쌓인 겁니다. 뭐냐면은 마스터 가이드를 안 하신 게 아니에요. 벌써 여기서 교회에서 저랑 같이 하셨어요. 저랑 같이 했는데 이게 몇 년도였죠 아까? 2010년이죠. 예, 2010년이었어요. 2010년에 저랑 같이 했는데 지금 올해가 2019년입니다. 저한테 다시 패스파인더 어떻게 할 건지 요청이 왔어요. 혹시 말씀 한번 해주실까요? 패스파인더 마스터 가이드를 이때 땄는데 이때 왜 따셨죠? 네. 네. 부목사님이셨거든요. 네. 네. 부목사님이 주도하셔가지고 네. 교회 아이들을 좀 이끌어서 하다 보니까 패스파인더를 만드셨어요. 저는 그때 결혼 전이었고 예. 아, 바로 여기 계신 분들처럼 이렇게 되셨었네. 네. 하게 됐었는데 네.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1년 정도 하다가 1년간 하다가 네. 이제 없어졌어요. 아, 목사님 떠나시면서 예. 패스파인더를 예. 그리고 아이들도 네, 저도 뭐 그때는 결혼은 안 했고 아이들이 없었으니까 굳이 그렇게 맞아요. 예, 좋습니다. 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아요. 여기서 분명히 9년 전에 저하고 같이 패스파인더를 했는데 저는 패스파인더가 굉장히 필요했거든요. 저에게. 그래서 제가 패스파인더를 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그러니까 패스파인더 교사가 아니라 내가 패스파인더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학원교회에서는 지금 8분이 오셨지만 패스파인더 활동을 어떻게 해볼까라고 처음에 계획을 하셨고 활동을 하셨었어요. 실질적으로. 하시다가 어떤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그걸 이제 못하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내가 패스파인더 활동을 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내가 패스파인더가 될 것이냐. 그러니까 패스파인더가 된다는 것은 그냥 제복을 입고 다니고
그냥 뭐 어떤 뭐 야외 활동을 좋아하고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삶에 있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면서 5세에서 16세까지의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이 더욱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리더로 키우도록 나의 삶을 헌신할 것이냐. 뭐 이렇게까지 거창하게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저도 처음에는 그냥 캠핑이 좋아서 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것이 그냥 단순한 캠핑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노래 잘하시는 분은요 평생 뭐 하시죠? 평생 합창단 하시죠? 합창단 같은 거 조직해서 하세요. 그렇게 사역을 하셔요. 왜 패스파인더는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왜 패스파인더는 내 아이들이 있을 때만 할까요? 없을 때는 전혀 생각이 없다가. 패스파인더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미국 가서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서중원 앞에 이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항상 활동할 때마다 이분들이 다 목사님이 아니세요. 목사님은요 가세요. 지난번에 패스파인더 결성해놓고 1년 있다 가신다니까. 지금 저기 사모님 계신데요. 오래 가실 수도 있다니까요. 이렇게 해놓고서 그럼 또 뭐예요? 또 그냥 있을 건가 이거예요. 이 150명의 지도자들이 여기도 목사님이 하나도 없어요. 중국은 목사님 자체가 별로 없어요. 이 청년들이 와서 여기 보면은 한 25, 4, 여기는 이제 군대를 안 가니까요. 청년들입니다. 다. 거의 청년들이에요. 청년들이 와서 그들이 패스파인더 교육을 받고 자기들도 패스파인더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요 저하고 이제 페이스북 친구예요. 브라질 분인데요. 이거 한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막 딸려서 들어오는데 엄청나. 이름이 뭔지도 저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굉장히 열심히 패스파인더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막 저한테도 막 이것저것 메시지 보내다가 요새는 잘 안 보내는데 굉장히 열심히 패스파인더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한번 사진이 올라왔는데 이런 사진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이가 이 청년이 되어서 패스파인더를 통해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 가서 봤었던 건데요.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이 패스파인더 활동을 하십니다. 2014년에 이분이 이제 특별히 현존에 계신 가장 오래전에 패스파인더 마스터 가이드를 수료하신 분으로 와서 이제 감사패를 받으신 분인데요.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패스파인더 제복을 입고 그 패스파인더 캠프홀이나 활동에 옆에서 도와주고 계신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걸 보고 나서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환갑 때까지 패스파인더를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몇 년 안 남았어요. 15년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요새 생각은 그래 머리가 하얘질 때까지 해야지 되겠다는 생각을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이 패스파인더를 그냥 단순한 하나의 활동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내 삶에 있어서 패스파인더라는 것을 가지고 살 것인가? 청년들도 마찬가지. 아까 보면은 청년 때에는 이게 별로 이렇게 몸에 안 와닿아요. 그리고 내가 자녀를 낳아보니까 자녀를 좀 더 잘 양육시키고 싶어. 이 신앙 안에서. 이 위한 것들을 여러 가지 찾게 되다 보니까 정말 지금 패스파인더가 올해 대총회로부터 승인받은 지가 68년, 69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럼 그 69년을 패스파인더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면 그 안에 담겨있는 많은 철학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정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걸 정말 교회 오후 활동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단 한 사람만 결심하셔도 돼요. 단 한 사람만 결심하셔도 돼요. 내가 오늘 패스파인더가 되어야 되겠다. 이분이 무슨 활동을 하시겠어요? 이 할머니가. 근데 이분은 그냥 당신이 패스파인더라고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카자흐스탄 갔을 때요. 이게 이제 카자흐스탄의 중앙아시아 연합회 건물입니다. 연합회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예배당이고요. 여기가 250만 명이 사는 알마티라는 도시인데요. 우리 교회가 딱 2개 있어요. 이 합회 옆에 교회가 있고 그리고 또 알마티 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있고. 근데 옆에 가 보니까 이제 어린이반을 이제 하고 있더라고요. 어린이들이 막 열심히 어린이반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보니까 선생님이
연세가 드신 선생님이에요. 애기 엄마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분도 뭐냐면 이 어린이 교사를 사명으로 하시는 거예요. 내 아이가 있으니까 하고 내 아이가 끝나면 졸업하면 빠지고 이게 아니라 내가 사명을 가지고 그 어린이 사역에 투신하셨습니다. 이분은요 은퇴한 치과 의사세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패스파인더에서 무엇을 하시냐면 이분이 미국 역사관 관장님이세요. 그래서 이분은 트레일러가 그 패스파인더 역사 물품이 트레일러가 있어요. 그래서 패스파인더 캠퍼리가 열리면 여기 뒤에 이거 보이죠? 이게 다 이분이 세팅한 그 물품들이에요. 캠퍼리가 열리면 어디든지 가셔서 그 트레일러에서 꺼내서 물품들을 역사를 진열을 하십니다. 이분은 핀을 모집하는 분이에요. 핀을 모으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계속 또 핀을 모아서 이렇게 같이 하십니다. 이분들이요 목사님도 아니고요 돈 받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돈 들여서 트레일러를 끌고 그리고 이분들이 캠퍼리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가 그것을 사명을 가지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역사를 통해서 젊은 어린이들한테 젊은 대원들한테 이 패스파인더의 역사에 대해서 보여주겠다. 내가 이 핀이 얼마나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것인지 보여주겠다. 저도 이렇게 여기 뭐 핀이 있는데요. 정말 이 핀 같은 것들은 대원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뭐 가지고 싶어하고 같이 나누고 정을 나누는 이러한 도구들로 사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중원 앞에서도 이제 그 소개시켜 드릴 분은 있는데요. 혹시 이분 아시나요? 잘 모르시겠죠? 이제 옛날에 이제 2000년에 이제 안산교회에 계셨던 분인데 저하고 같이 지금 패스파인더를 하고 계신 분이에요. 요분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예, 아시죠? 예. 요분은 지금 현재 한국연합회 청소년부장이신 이기호 목사님이십니다. 이 두 분이 이제 2000년에 안산교회에서 이제 만나서 패스파인더를 시작을 하셨어요. 이게 2006년인가 9년인가 그때쯤 이제 딸들과 이제 가족 사진을 이렇게 찍은 겁니다. 제가 이분 보고 아까 그런 가족 사진을 같이 찍게 됐어요. 이렇게 찍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과 이분들이 어떻게 변했냐면 이렇게 됐습니다. 작년에 이 딸은 마스터 가이드를 수료를 하고 이분은 AY 지도자 과정을 저와 같이 이제 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말 그 지도자들 이분이 지금 패스파인더로 2000년부터 시작한 게 지금 19년이 되신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들이 이제 고3 청년들로 이제 성장을 하고요. 저도 이제 작년에 저희 아내와 같이 청년 지도자 과정을 수료하고 저희 큰딸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되는데 마스터 가이드를 이제 수료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정말 저는 패스파인더가 너무나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뭐 그렇진 않아요. 고등학교 2학년 며칠 전에도 물어봤더니 패스파인더 제가 물어봤죠. 패스파인더를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큰딸이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즉흥적이에요. 굉장히 아빠 닮아서. 뭐 아무 차이도 없는데요? 그렇게 딱 대답을 하더라고요. 마음에 좀 상처를 받긴 받았어요, 제가. 근데 그 상처받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작은 딸은 그래도 안식일날 패스파인더 때문에 재밌었어요. 이렇게 좀 위로성 멘트를 알려줬는데 이 큰 딸은 전혀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차이가 없었을까? 근데 제가 얻은 결론은 뭐냐면 만약에 패스파인더를 하지 않았으면 제가 그런 질문을 우리 딸한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변했더라고. 패스파인더를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패스파인더를 하면은 정말 우리가 뭐 아이들을 지도자로 양육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고자 하는 나의 그 마음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고 나를 리더로 성장시키십니다. 제가 만약에 2010년에 그때 마스터 가이드를 받고 패스파인더를 한다고 마음 먹지 않았다면 제가 여기서 패스파인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한 해 안에 그냥 안교장 맡아주면은 한 해 힘들어하고서 다음 해 퍼지고 나 내년엔 절대 안교장 안 합니다. 그러고 수석집사 맡으면은 한 해 하고서 내년엔 내가 절대 수석집사 나 또 시키면 나 다른 교회 갈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패스파인더를 하고자 결심을 하면서 제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저를 리더로 세워주신 겁니다. 내가 아이들을 리더를 키우고자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을 때 그들이 또 리더로 언젠가는 크겠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근데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두 가지 이제 영상을 볼 텐데요. 패스파인더 지금 이제 서중환 앞에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제 2018년 5월 캠폴입니다. 약 한 1000명, 9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사슴의 동산에. 중국에서도 와셨는데요. 중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왔어요. 그래서 브라질 분들, 뭐 아프리카 분들이 이렇게 같이 참여했습니다. 이때 테마가 모세였는데요. 아까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겁니다. 이걸. 이날 이틀인가 비가 왔는데요. 비가 오면은 거의 뭐 취소하고 안 나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비 맞으면서 다 합니다. 비 맞으면서. 빗물이 막 떨어져도 하고 있습니다. 줄 서 있는 거에 부수하려고 비 맞으면서. 저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엄마도 사랑해요. 같이 하늘나라 가요. 엄마 사랑해요. 저도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이번 캠프에서 엄마 아빠를 위해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우리 같이 하늘나라 가요. 사랑해요.
올해 이제 5월 달에 5월 3일부터 6일까지 이제 캠포리가 있습니다. 서중환합회 캠포리가 가장 사람이 많고요. 우리나라 이제 캠포리 중에서는 올해 이제 1000명이 넘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올해는 어드벤처랑 그 패스파인더랑 따로 캠포리를 하는데요. 장소는 같습니다. 사슴의 동산에서 이제 좁아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곳 광주에 있는 청소년 수련원에서 청소년 수련 캠프장에서 이제 열립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패스파인더 활동을 결성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한 번쯤 와서 같이 참여해 보시면 굉장히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5월 황금 연휴니까요. 황금 연휴 어디 가서 돈 쓰시는 것보다 여기 하는 게 굉장히 가게에도 절약이 되고 아이들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이제 하나는 저희가 이제 2017년도에 대만에서 이제 부가테지에 캠포리를 했어요. 혹시 2012년도에 삼육대학에서 캠포리 한 거 아시죠? 예, 그게 이제 부가테지의 1회 캠포리인데 그 2회 캠포리를 이제 대만에서 했습니다. 2017년도에. 그리고 3회 캠포리는 다시 이제 2022년에 우리나라에서 다시 할 겁니다. 약 한 2,000명의 대원들이 참여했고요. 타이완에서도 대만, 일본, 몽골, 미국 여러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중환합회에서 몇 명 정도 갔죠? 한 60명 정도, 70명 정도 간 것 같습니다. 70명 정도. 대만 삼육대학에서 했는데요. 그때 이제 갔을 때 많은 분들이 8월에 대만에 가서 쪄 죽는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거 이제 대만 삼육대학 캠퍼스입니다. 서중원 앞에서 거기서 이제 특창하는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을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자, 저희가 이제 패스파인더를 이제 대원들과 같이 하면서요. 제가 이제 10년, 이제 9년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초등학교에 있던 학생들이 이제 대학교 2학년, 3학년 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들로 돼서 같이 이렇게 합류를 해요. 그래서 저희 나라는 패스파인더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옛날부터 있었는데 연결되지를 않았었어요. 그 중학교 가면은 패스파인더 안 하는 걸로 알고 아이들이 안 하고, 초등학교 때만 하고 안 하고, 또 중학교에서 청년들이 되면 그냥 의뢰의 패스파인더는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패스파인더는요, 어느 연령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연령들이 계속 되면서 그 아이들이 같이 이런 어떤 공유할 수 있는 문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교에 있는 그 전도사들, 그 학생들이 또 커서 자기 자녀들을 갖고 패스파인더, 지금도 패스파인더 교사로 지금도 이제 어떨 때 같이 하고 있지만 같이 패스파인더 교사로서 협력이 되어질 때 이 사이클이 하나 완전히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때가 되면 아까 저도 남미 캠퍼리 보면서 가장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청년들이 같이 이 패스파인더에 동참을 해서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패스파인더를 안 했던 어린이들이 청년이 돼서 교사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패스파인더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가치를 알고 청년 때 같이 조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때가 뭐 그렇게 뭐 오래 남지는 않았다고 봐요. 한 2, 30년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뭐 짧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방법을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려도 몰라요. 그죠? 그리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뭐 몇 가지 말씀드리고, 혹시 정말 하시고자 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교육을 받으러 오셔야 돼요. 마스터 가이드 교육을. 지금 이제 두 분 여기서 마스터 가이드 교육 받으셨는데 그분들을 필두로 해서 같이 오셔야 돼요. 그리고 받으신 지 오래되신 분도 하루는 더 받으시면 좋아요. BSDC라고 첫날 같이 10시간 교육을 같이 받으시면 그건 이제 보수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부모들 가장 중요한 거는 부모님들이에요. 왜냐하면 청년들은 관심 없어요. 청년 때 관심 별로 없었어요. 부목사님이 그냥 하라 그래서 했지. 그러니까 부모들이 일단은 더 긴급합니다. 그래서 긴급성을 느끼는 분들이 먼저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부모님들을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어떤 분이 패스파인더를 하고 그들이 부모를 교육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교육을 어떤 합회 교육에 위탁하는 것이 일단은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매년 뭐 한꺼번에 다 받아도 좋고요. 아니면 매년 뭐 한 두세 분씩 이렇게 계속 받으셔도 좋고요. 같이 받으시는 게 가장 편하긴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맞게 클럽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별내행복 클럽인데요. 별내행복 클럽은 그러니까 모든 부모님들을 다 교사로 임명을 했어요. 왜냐면은 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신 달란트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기능교사를 다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협력을 해서 클럽을 운영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목동학원교회에 맞게 클럽을 운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성교회의 운영 방법이 여기에 맞질 않아요. 여기는 특별히 또 학원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외국인 자원들이 있다 보면은 그쪽으로 같이 이렇게 클럽을 운영해도 굉장히 효율성이 좋은 것입니다. 또한 뭐 청년들이 협력한다면 청년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같이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별행복도 이제 어떻게 하냐면 패밀리 패스파인더를 해요. 하다 보면요, 어떤 분들은 아이를 맡기고 집으로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끝날 때쯤 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뭐냐면 패스파인더는요, 가족들이 같이 할 때 그 가족들이 가장 축복받는 것입니다. 자녀만 보내놓으면요, 그 축복이 나에게까지 오지 않아요. 저도 제가 패스파인더를 같이 저희 와이프하고 저 있는데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가족이 모두 패스파인더를 했다는 거에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 보여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가정적이질 않거든요, 원래. 제가 예전에는요, 아까 저희 와이프가 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막 그런데도 감사하면서 산다 그랬나? 하여튼 뭐 그랬는데 제가 이제 월화수목은 배드민턴 치러 가고요. 금요일, 토요일은 교회 가고 일요일은 하루 종일 야구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집에 거의 이제 늦게 들어가고 또 저녁에는 또 이 사업해야 되니까 동네 사람들 잘 알아야 되니까 또 늦게까지 가서 저는 술은 안 먹지만 같이 자리하고 이렇게 해갖고 거의 뭐 혼자 뭐 애들 다 키우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제가 이제 패스파인더를 같이 하면서
자녀들과 같이 이렇게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 같이 하는 패스파인더를 하는 것이 좋고요. 근데 각 그 교회에 맞게 활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을 어느 누구에게 이런 책임이 다 쏠리지 않도록 골고루 이렇게 분배가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클럽 대장과 어드벤처 대장, 패스파인더 대장, 총무, 고문, 프리어벤, 어드벤처, 패스파인더, TLT, 예배 담당, 반주, 간식, 상담교사, 기능교사 이런 것들을 각자 역할을 조금씩 맡아서 서로 연합해서 할 수 있도록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간 계획서를 여기는 잘 작성한다 그랬는데요. 뭐 처음에 얼마나 잘 작성하겠습니까? 그냥 연간 계획서를 작성해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연간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는요, 교회 계획에 맞추셔야 돼요. 왜냐면 교회가 이번 주에 전도회야. 근데 패스파인더는 놀러 간대요. 그러면 이게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계획을 기준으로 두고 패스파인더 계획을 연간 계획을 한번 같이 세워보는 겁니다. 그리고 청년 여러 가지 청년 교사들이나 어디 그럼 움직이는 것들 그런 거 다. 그리고 안내문들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문자나 요즘 카톡으로 많이 하지만 안내문이 직접 나가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천연계에서 많이 활동하도록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여기 근처에 공원이 어디 있나요? 양천공원 걸어갈 수는 없고요. 서서울공원? 걸어갈 수 있는 데가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고 넓지 않더라도 애들을 건물 안에서 계속 두는 것보다는 밖에 나갔다가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청소년 전체가 청소년 전체가 하나의 울타리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의 목표를 하나를 세워가지고 어린이, 학생, 청년들이 하나로 되게 뭐냐면 항상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세 주는 따로따로 다 이제 하다가 한 주 정도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 오케스트라를 한번 해보자. 또는 우리 교회 합창단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모든 교우님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모여서 어린이, 학생, 청년이 하나의 울타리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면 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참여하게 하고요. 클럽의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에 따라서 요번에는 우리가 캠퍼리를 참여하자. 또는 이 클럽 같은 경우 이제 캠퍼리에 참여해서 제식 경연대회를 나가자 해서 이 제식 경연대회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우리가 나가서 올해는 캠퍼리에 우리가 참여해서 찬양 발표를 한 곡 하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아이들과 같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거 2017년 목표였는데요. 음악 기능에서 한 달에 2번씩 패스파인더 학생 청년이 함께하는 음악 기능을 해갖고 목적을 악기를 통해서 이웃에게 봉사하고 영광을 돌리자. 분기별 1회 이웃 봉사 활동 계획. 그래서 각 반을 나눠서 일주일에 한 달에 2번은 같이 모여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역 봉사 활동으로 요양원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공연을 하고 이러한 목표들을 가지고 이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패스파인더를 할 것이냐, 내가 패스파인더의 삶을 살 것이냐 이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패스파인더를 통해서 나와 또한 내가 있는 자녀들 또한 다른 분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 수 있고 또 그 사역을 내가 정말 평생 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때까지 할 수 있는 결심을 하면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